자, 그럼 이제 우리 세균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곰팡이 보도록 할까요? 자, 곰팡이는요, 세균하고 좀 다른 게 얘는 여러 개로 나눠지지 않고 다 뭐냐면 편성 호기성이에요. 우리가 아까 현기성도 그렇고 호기성도 그렇고 앞에 편성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절대적으로 이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죠. 얘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육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식품에 이렇게 그 곰팡이 핀 거 보잖아요. 이게 안에 내부에 곰팡이 안 피고 다 어디에 펴요? 겉에요. 그렇죠? 가장 바깥에 피죠.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곰팡이는 산소가 있어야지만 생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겉에만 이렇게 피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 호기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건조에도 잘 견디고요. 그 다음에 낮은 pH에서도 생육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는 뭐 중온성입니다. 뭐 특별히 이렇게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건조식품. 자, 그 이유가 이제 세균보다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게요. 되겠네요. 세균보다 낮은 수분 활성도, 세균보다 낮은 pH, 세균보다 낮은 수분 활성도, 낮은 pH에서도요 생육이 가능해요. 네, 온도도 뭐 그렇긴 해요. 그래서 어떤 식품에서 곰팡이가 잘 피냐 봤더니 세균이 잘 못 자라는데요. 왜냐하면 세균하고 곰팡이가 같이 오염되어 있으면 세균이 훨씬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길을 못 펴요. 그래서 이 곰팡이는 세균이 잘 자라지 못하는 데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식품이 어디냐? 수분할 정도가 낮은 식품, 건조식품이요. 곡류 같은데요, 여러분. 곡류 같은 이런 건조식품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요, 낮은 pH 식품들. 낮은 pH. 그러니까 여러분, pH가 산성인 식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었을 때 시큼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식품에서 문제가 돼요. 그런 데가 어디냐? 과일이요. 귤 생각해보세요, 귤. 여러분, 우리 겨울에 많이 먹는 귤 보면은요, 거기 잘못 보관하면 거기 뭐가 생겨요? 곰팡이 피죠. 그래서 이런 이렇게 시큼한 과일들에서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건조식품, 과일, 그 다음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럼 우리 요즘에 집에서 과일청 같은 거 되게 많이 담지 않아요? 근데 과일청 같은 거 잘못 담으면요, 위에 여기 뭐가 생기냐면 곰팡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당이나 염 농도가 높은 식품, 그래서 당이나 염 농도가 높은 식품에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당이나 염 농도가 높은 식품에서는요, 세균이 문제를 일으키질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당이나 염 농도가 높은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곰팡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왜 이렇게 자꾸 가르쳐 드리냐면 예전에 이런 비슷한 유의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미생물과 주로 부패, 변질과 관련된 식품의 연결이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이런 비슷한 유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특히 곰팡이가 잘 핀다, 주로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곰팡이는 이 정도 봐두시면 돼요. 여러분 책에도 있듯이 과일, 건조식품, 산성식품, 당이나 염 농도가 높은 식품에서는요, 곰팡이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효모 볼까요, 효모? 자, 이 효모도 단세포 생물인데요. 곰팡이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3번 보세요. 효모의 3번. 낮은 pH, 낮은 온도, 낮은 수분 활성도의 환경에서 잘 자라는 거 누구랑 되게 비슷하대요? 곰팡이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는 현기적인 조건에서도 잘 성장이 돼요. 아까 왜 곰팡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있어야 됐죠. 근데 얘는 산소가 없어도 됩니다. 통성 현기성이에요.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증식 조건이 되게 뭐랑 비슷해요? 곰팡이요. 그래서 낮은 pH, 낮은 온도,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 다 잘 자라는데 얘는 한 가지 곰팡이하고 다른 점은요, 통성 현기성. 그래서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생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효모도 마찬가지. 거기 4번 보세요. 잼과 같이 당 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증식해서요,
거품을 발생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냄새가 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과일청 같은 거 잘못 담았을 때 한 경우는 위에 이렇게 곰팡이 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게 그 과일청 당근의 뚜껑을 연 순간 술 냄새가 확 난다. 그럼 그때는 효모에 의해서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 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곰팡이 아니면 효모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당 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증식에서 거품, 부글부글부글 거품을 형성하고 알코올 냄새가 나게 하는 효모가 있어요. 그 효모가 바로 뭐냐면 뇌삼투합성 효모. 특히 삼투압을 잘 견디는 효모예요. 뇌삼투합성 효모가 특히 그래요. 뇌삼투합성 효모가 이렇게 수분 활성도가 낮은 식품에서 특히 이렇게 문제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곰팡이, 효모 둘 다 세균보다는요 낮은 pH, 낮은 수분 활성도, 낮은 온도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식품에서 문제가 되기가 쉬운데 특히 효모는요 당 함량이 높은 식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뇌삼투합성 효모 요거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뇌삼투합성 효모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앞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요. 가장 낮은 수분 활성도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생육, 그렇죠? 살 수가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뇌삼투합성 효모입니다.